짱이에요. 제가 정말 경락 맛집을 찾았거든요. 제가 좀 사실 얼빠거든요. 3개월까지 무비자로 다닐 수 있어요. 프로필 촬영을 진행을 해서 어쭙지 않은 밀당 같은 거 하지 말기. 일단 외국인 남자친구랑 사귀게 된 계기는 필터에 라임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문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드디어 미루고 미뤄왔던 Q&A 비디오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질문을 받았는데 생각보다 다양한 질문들을 많이 주셨더라고요. 답할 질문들이 많으니까 바로 질문 대답해볼게요. 모델이라는 직업을 오래 꿈꿔오고 있는데 기회가 너무 없어서 속상해요. 어떻게 하면 조금의 기회라도 잡을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제가 평소에도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이렇게 질문을 올리면 모델 어떻게 시작했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일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지 질문을 많이 주세요. 저는 일단 모델을 처음 시작을 했었던 거는 모델을 시작을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한 건 아니고 개인 작업을 이제 어떤 포토그래퍼 분이랑 같이 이제 사진 작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냥 그게 재밌어서 좀 꾸준히 취미 같은 느낌으로 사진 작업을 하다가 이렇게 하면서 인스타그램도 어느 정도 팔로워 수도 늘어나고 노출이 되면서 브랜드 쪽에서 먼저 모델 제안이 들어왔어요. 촬영건으로. 모델 일 시작을 하면서 미팅 가고 프리포징 하라고 하면 엄청 뚝딱거리고 그랬었는데 이거는 누구나 시작하는 분들이라면은 다 겪는 그런 단계일 것 같아요. 딱 정리를 하자면은 첫 번째 방법은 에이전시에 들어가는 거랑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는 건데 저는 프리랜서로 지금 활동을 한국에서는 하고 있고 해외에서는 에이전시를 끼고 활동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처음에 완전 시작을 하시는 분이고 인스타그램이 이미 활성화가 되지 않으신 분이라면은 모델 에이전시에 들어가는 게 조금 더 나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어쨌든 브랜드 자체에게도 더 편하게 또 빠르게 알릴 수 있는 그런 창구이기도 하고 그래도 이미지 디렉팅이라든지 이런 거에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렇게 저는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본인이 원하는 방향이 패션 모델인지 아니면 뷰티 모델인지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어떤 에이전시에 지원을 할지는 그런 거는 조금 차이가 있겠죠? 좋아하는 모델이나 아니면은 잘 하고 싶은 일을 많이 하는 모델이 어떤 회사에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보면은 좀 좋을 것 같고요. 프리랜서 모델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첫 번째로 인스타그램이나 SNS 활동을 정말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본인의 이미지를 본인이 제일 잘 알아야 되고 잘 개발하고 그 고유의 느낌을 인스타그램에 잘 담아내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프리랜서이면 그냥 혼자서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혼자서 내 강점이 무엇이고 내 단점은 무엇이고 나의 차별점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해서 알리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기만의 그런 이미지와 스타일링을 잘 담은 포스팅을 자주 하고 아이폰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데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프로필 사진이 있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프로필 사진을 준비를 해놔야지 프로필 사진이나 포트폴리오가 있냐 이렇게 요청을 했을 때 모델 포트폴리오, 모델 프로필 그런 거 한번 참고해서 개인 작업이라든지 프로필 촬영을 진행을 해서 기본 깔끔한 컨셉 그리고 두 번째는 본인의 개성이나 스타일링이 잘 드러나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뭐 예를 들어 머리를 묶은 머리가 있었으면은 하나는 뭐 푼다든지 하나는 좀 더 색조가 있는 그런 느낌의 컨셉으로 가져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양한 본인의 모습을 한 3-4가지 정도 준비를 해가지고 프로필을 작업을 해놓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처음에 시작했을 때 포토그래퍼 분한테 어떤 이렇게 컨셉을 생각을 해서 먼저 개인 작업 요청을 한 경우도 있었고 포토그래퍼 분께서 개인 작업을 같이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그 요청을 주셨을 때 같이 컨셉을 상의해서 작업을 한 것도 있고 대충 그렇게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질문부터 지금 너무 갑자기 말을 많이 하니까 벌써 목이 눈썹 관리법 제발요. 눈썹 관리법은 제가 사실 눈썹이 애초에 엄청 초보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너무 사실 수치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지금은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지만 정말 초등학생 때는 원숭이 느낌처럼 막 이마에도 잔털이 엄청 많고 그랬는데 여기 이렇게 잔털 같은 거 위주로 정리를 해주고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정말 메이크업을 잘 하시는 실장님이 있는 메이크업 샵에 가서 눈썹을 한번 정리를 해주시거든요. 촬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중요한 약속이 있다든지 하면은 그때 가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받고 모양을 유지를 하면서 잔털 같은 데만 이렇게 살짝 정리해주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 다음으로 영어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요? 유창해지고 싶은데 말이 안 나와요. 어떻게 하셨는지 알고 싶어요. 영어는 저는 외국에서 어렸을 때부터 있었고 좀 오랜 기간이 있어서 영어를 배우는 어려움은 크게 느끼지를 못했는데, 근데 제가 이제 요새 남자친구 때문에 터키어를 또 배우고 있거든요. 영어도 고등학교 후반부터 대학생 때까지는 또 한국에만 있어서 영어 실력이 확 줄어드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영어에 노출되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뭐 드라마를 본다든지, 드라마보다는 리얼리티 TV쇼 같은 데를 가면은 뭔가 젠지, 요즘 사용하는 그런 신조어들도 많이 나오고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 더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자주 보고, 그래서 외국인 친구를 사귀는 방법은 물론 외국에 나가면은 제일 쉽게 할 수 있기는 하겠지만 그 언어 교환 프로그램이라든지 막 언어 교환 뭔가 동아리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대학을 다니시는 분이라면 그런 것들 한번 알아보는 걸 추천드리고, 무대뽀를 그냥 지나가는 사람 그냥 잡아가지고 친구가 되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영어를 실력을 늘리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너무 무책임한 것 같지만 죄송합니다. 그게 최고입니다. 그냥 부딪히기. 사진 편집법 궁금해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사진 편집법은 제가 사실 너무 좋아하는 앱이 있는데, 일단은 제 핸드폰은 제가 항상 깜빡해서 아이폰 뭐 16이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제가 뻥을 치고 있었더라고요. 이게 14%입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보통 이걸로 사진을 찍는데, 기본 캠으로 사진을 찍거나 이 유튜브 영상을 찍고 있는 캐논 카메라가 있어요. 캐논 카메라 G7X 마크 3인데 이게 살짝 너무 웜하게 나와서 필터 보시면은 기본 필터에 라인 있거든요. 그 올리는 사진들은 대부분 이 필터로 찍고 있는데, 이걸로 했을 때 얼굴 엄청 뽀얘 보이면서 뭔가 몽환적으로 분위기 있는데 근데 또 깔끔하게 잘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추천하고, 그렇게 어쨌든 사진을 찍은 다음에 이 앱을 사용을 합니다. 요 메이2라는 앱인데, 요거 이 앱이 진짜 여러분 요거 짱이에요. 피부를 밀어버리면은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들어서 너무 막 밀지는 않는 선에서, 그리고 얼굴에 너무 느낌을 바꾸지 않는 선에서 뭐 이렇게 턱이 막 이렇게 딱 튀어나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그런 거 좀 이렇게 싹싹싹 넣고 사진을 찍으면서 메이크업이 날아가는 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그 실제로 내가 보였을 그 메이크업 느낌을 그 앱으로 다시 살린다던가 헤어 볼륨 부족한 거 이렇게 뭐 보충을 한다거나 대부분 그런 식으로 저는 보정을 하고 있습니다. 메이2 강추. 나이는 제가 만으로 25살입니다. 키는 176cm에서 77 사이, 그리고 몸무게는 지금 50kg인데 한 48에서 49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외국 시민권자, 외국 여권가입자인지도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저는 시민권자는 아니고 한국 사람입니다. 완전 생 한국 사람. 요즘 해외 오래 계시는 것 같은데 혹시 비자는 어떻게 해결하고 계셔요? 저는 비자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면, 보통 제가 유럽에 있는데 유럽에서 저는 구역을 3개로 나눠요. 터키는 사실 유럽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한 그런 뭔가 유라시아 그런 느낌인데, 영국이랑 유럽 국가 뭉텅이 이렇게 있는데,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쉥겐 국가라고 하는데 3개월까지 무비자로 다닐 수 있어요. 이게 그 반년 동안 3개월이 가능한 건데 무비자로. 그리고 그 나머지 기한을 런던에 있다든지 뭐 이스탄불에 있다든지 아니면 한국에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이게 리뉴가 되거든요. 여러분 진짜 한국 여권이 지금 세상에서 2번째로 강한 여권인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이용을 하셔야 돼요. 성형이나 시술하신 곳이 있다면 어디인지, 어떤 이유로 하게 됐는지, 효과는 어땠는지 궁금해요. 일단 저는 시술은 다양하게 많이 했거든요. 필러도 해보고 뭐 인모드, 울세라, 티타늄, 슈링크, 온다, 뭐 거의 안 한 게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리쥬란 등등등. 보통 얼굴
얼굴형이 20살 초반에는 젖살 때문에 많이들 고민을 하시고 또 모델 하시는 분들은 이게 그냥 핸드폰에서 보이는 사진이랑 카메라에서 보이는 사진이랑 얼굴이 많이 달라요. 그리고 특히 딱 어떤 한 각도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각도에서 사진을 찍기 때문에 어떤 각도에서 뭔가 이 얼굴이 조금 그래 보이고 어떤 부분이 조금 너무 튀어 보이고 그래서 저는 시술을 좀 많이 했습니다.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얼굴 살을 줄이는 시술로 20살 초반에는 제가 인모드를 했었고요. 인모드랑 슈링크? 이거 두 가지만으로도 저는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저는 필러를 입술 필러도 놔보고 이마도 필러도 놔보고 했는데 입술은 결국에는 다 뺐고요. 여기 이마에 제가 여기 살짝 누워있어서 이쪽에만 이마를 세우는 그렇게 좀 평평하게 세우는 그런 필러를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효과 많이 봤던 거는 또 울세라? 울세라는 아무래도 엄청 강력하고 또 가격도 비싼 시술이기 때문에 얼굴을 이렇게 좀 쫙 붙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었던 것 같고요. 티타늄은 정말 효과가 그냥 바로 나타나고 얼굴이 이렇게 싹 그 오징어 이렇게 쪼그라드는 느낌처럼 얼굴이 싹 작아지는데 단점은 지속력이 너무 짧고 너무 비싸다는 거. 그래서 잘 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얼굴 사진에 잘 나오려면은 첫 번째 불필요한 볼륨은 줄이고 두 번째 필요한 볼륨은 넣는다. 근데 이거를 하려면은 살을 일단 많이 빼는 게 제일 효과적이고 경제적으로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그냥 많이 빼고 유지하고 그러다 보면은 건강하게 생활을 하기 때문에 피부도 많이 좋아지게 되고 몸매 관리하는 거 빼고는 이제 경락을 지금 엄청 꾸준하게 받고 있는데 제가 정말 경락 맛집을 찾았거든요. 제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시는 분들은 제가 한 두 번인가 올려서 아실 텐데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그거를 어디까지 공개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한에서 최대한 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나중에 연기자로도 생각 있으신지 궁금해요. 그리고 요즘 피부 관리 방법 연기자는 저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직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모델 활동에 집중을 하고 아마 이번 년 말에서 내년 내년 초부터는 다시 연기 쪽으로도 좀 다시 이렇게 연습을 하고 준비를 해볼 생각입니다. 요즘 피부 관리 방법은 건강하게 먹고 운동 매일 하고 수분 잘 챙겨주는 거 그게 일단은 기본이고요. 얼굴에 뭘 아무리 발라봤자 사실 속이 건강하지 않으면 바르는 것만으로 어떻게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피부과에서 지금 받고 있는 시술은 제가 유럽에서 계속 있으면서 거의 워낙 햇빛이 강해가지고 이런 잡티 같은 게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토닝 레이저 지금 쓰고 있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스킨케어 제품으로는 어떤 걸 쓰고 있냐면 에스네이처 토너 사용하고 있고요. 그걸로 딱 토하고 그리고 앰플은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은 레티놀 앰플을 사용해주고 일주일에 2번 정도는 비타민C 사용해주고 그리고 거의 매일이랑 카페인 섞인 에센스가 있어요. 그거 사용해주고 있고 그 이외에는 로드 제품 요새 잘 사용하고 있는데 어떨 때는 좀 특히 이렇게 입 주위에 이렇게 붉고 따끔거리는 느낌이 가끔 있기는 한데 근데 평소에는 괜찮아서 잘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제가 항상 사용하고 있는 그 에스네이처 모이스처라이저가 정말 지존 그거를 듬뿍 발라주고 피부 자극이 조금 있었던 상태다 하시는 분들은 라로시포제 B5 리페어 크림이 있어요. 그걸 엄청 듬뿍 올려주시고 주무시면은 피부 상태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저축이나 재테크는 잘 하고 계신가요? 모델이면 프리랜서인데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저는 저축이나 재테크는 사실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닌데 그냥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하는 편이고요. 코인하고 있습니다. 네, 코인하고 있어요. 주식은 지금 그냥 예전에 넣어둔 거 있긴 하는데 코인 아니면 저축 그냥 그 둘 중 하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수님이랑 진아조님이랑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 첫인상은 어땠는지도 궁금해요. 이수님 같은 경우는 저랑 동문 출신이세요. 은광여고 출신인데 근데 고등학교 때부터 알았던 건 아니고 너무 이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인스타그램에. 근데 또 제가 이쁜 사람을 굉장히 좋아해서 이쁜 사람 발견하면은 막 먼저 연락하고 만나자 하고 그렇게 꼬시거든요. 근데 이제 서로 그렇게 조금 이렇게 연이 닿아서 또 이제 뭔가 이런 관심사도 많이 비슷하고 하고 싶은 것도 비슷비슷해서
계속 만나다가 같이 모델 시작을 하고 같이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뭔가 인플루언서적인 이런 일도 하고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진아님 같은 경우에는 그 나르카라고 그 헤어 관리 브랜드가 있는데 그 브랜드에서 촬영을 하고 난 다음에 진아님도 그 브랜드의 모델이시거든요. 행사장에 갔는데 행사장에 진아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서로 알게 되고 첫인상 같은 경우에는 진짜 엄청 그 캘리걸, LA걸 같은 그런 완전 바이브의 잇걸 그런 느낌이셨고 이수 언니 같은 경우는 진짜 하얗고 딱 그냥 고전미인 완전 너무 그냥 인형같이 생기고 진짜 한국에서 보기 어려운 그런 혼혈 같은 그런 두상과 윤곽을 가지고 계신 이쁜 언니입니다. 언니를 요즘 기쁘게 하는 것들, 걱정하게 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나요? 저를 요즘 기쁘게 하는 거는 제가 그냥 건강한 거 그리고 나만의 루틴을 가질 수 있고 나만의 루틴을 했을 때 오는 그런 성취감? 저는 오히려 그런 소소한 게 제일 기쁜 것 같고요. 미래에 대한 뭐 불확실감에 막 걱정을 하는 편은 아닌 것 같고 이 일에 있어서는 그냥 흘러가는 대로 뭐가 닥치면은 그거대로 뭐 다른 길로 간다던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옷은 보통 어떤 걸 보고 사게 되는지 디자인이나 소재 등등 저는 옷을 볼 때 어떻게 사냐 일단 저는 제가 어떤 시즌마다 꽂히는 스타일이 있어요. 그러면은 핀터레스트에 가서 그 스타일을 엄청 파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세이브를 해놓고 머리에서 이런 코디 저런 코디 사고 싶다라고 한 다음에 그런 코디에 맞는 디자인들을 사는데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첫 번째로 디자인 그리고 두 번째로 옷의 무게입니다. 그러니까 소재가 중요한 거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즌마다 제가 스타일이 엄청 달라져가지고 한 번 입은 옷을 막 그렇게 꾸준하게 입는 스타일은 못 되거든요. 그래서 옷은 너무 비싸면은 안 사는 편인 것 같아요. 옷은 그래서 대부분 자라, 동묘, H&M 뭐 조금 비싸지면 코스요 정도? 아니면 아르케? 그렇게 사고 있고요. 자기한테 어울리는 이미지를 찾기까지 어떤 방법으로 찾았는지 궁금해요. 저는 일단은 이쁜 사람을 많이 봤어요. 이쁜 사람을 많이 보고 내가 좋아하는 이미지가 뭔지 그런 이미지가 어울리는 스타일링이 뭔지 내가 시도해보고 그렇게 좀 여러 가지로 메이크업, 헤어, 스타일링 등등으로 많이 시험을 해봤던 것 같고요. 핀터레스트나 아니면 뭐 잡지 아니면 인스타그램에서 그 본인이 이제 괜찮다고 생각하는 스타일링이나 본인이 이 사람 너무 분위기 좋은데? 싶은 사람들은 세이브를 해두세요. 그러면은 이제 저장을 해두시면은 그거에 맞게 또 알고리즘이 그렇게 추천을 해주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따라해보고 따라 사보고 그러면서 본인의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신기하게도 다른 사람을 카피하면서 인스타 스토리나 피드 사진은 주로 누가 찍어주나요? 모델 친구들이란던가 그냥 이쪽 일을 하는 사람들이 찍어주는 편인 것 같긴 합니다. 대부분의 사진은 남자친구가 찍어주고 있고요. 이렇게 하고 저는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들고 이거 내가 얼굴이 가운데 있어야 되고 엄청 디렉팅을 하면서 얻어내는 사진들입니다. 평소 몸매 관리나 식단 궁금하다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제가 평소에는 몸매 관리를 하는 거를 몸매를 관리한다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제 생활로 가져가는 일단은 보통 두 끼를 먹는 편이고요. 첫 끼는 한 11시나 12시 정도 사이에서 먹는 편인 것 같고 마지막 끼니는 때마다 다르기는 한데 한 8시, 7시 정도에 먹고 중간에 뭐 점심이랑 저녁 사이에 간식을 먹거나 아니면은 저녁을 좀 보통 부족하게 먹으면은 한 밤 10시? 11시 되면 배고파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뭐 요거트 뭐 이런 식으로 먹거나 점심에 탄수화물을 먹어주는 편이고요. 그 샐러드 같은 거에 조금 잡곡밥이나 아니면은 현미 이런 식으로 흰쌀밥이나 빵 말고 건강한 탄수화물을 조금 이렇게 해서 같이 해서 먹는 편이고 고기를 정말 많이 먹습니다. 단백질을 엄청 많이 먹는 편이고 단백질은 하루에 70g 이상은 먹으려고 하는 편이고요. 탄수화물은 좀 많이 적게 먹는 편이기는 한데 근데 제 몸에서는 크게 뭐 이상이 없어서 저는 그냥 그렇게 적게 탄수화물을 먹고 저탄, 고단 식단으로 저는 하고 있습니다. 먹고 싶은 간식이 있으면은 이것도 일부러 밥 먹고 난 다음에 혈당이 갑자기 치고 올라오지 않게 점심에 먹고 그런 식으로 좀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운동 지금은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필라테스를 가고 있고요. 화요일, 목요일은 발레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하루에 7,000보 이상 걷기 그리고 평소에 많이 좀 움직이고 스트레칭 많이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탄탄하면서도 엄청 이렇게 여리여리하게 이렇게 싹 라인이 빠지는 그런 몸매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운동만큼 정말 중요한 게 스트레칭이에요. 그런 거 잘 해주셔야 됩니다. 특히 하체 스트레칭. 그리고 트렌치 코트 너무 이뻐요. 어디 건가요? 자라 거입니다. 이번에 올린 거. 가을이 왔는데 부츠 좀 추천해주세요. 그리고 옷 컨텐츠 더 찍어주세요. 부츠는 기본형이 최고입니다. 한 무릎까지 오는 적당히 편안한 구판 요너 정도? 한 3, 4cm 정도의 블랙 부츠는 하나 기본템으로 있는 게 좋은 것 같고요. 그 브랜드는 뭐 딱히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라미네이트 하고 나서 따로 관리가 필요할까요? 저는 이거를 지금 라미네이트를 한 상태인데 완전 라미네이트가 아니라 그 필름을 덧대는 그런 라미네이트를 했고요. 따로 크게 관리를 막 열심히 하진 않고 그냥 평소 치아 관리하는 것처럼 하고 있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언니도 폭식하나요? 폭식 후 대처법 궁금합니다. 저 폭식을 합니다. 엄청 하고요. 특히 이제 평소에 그래도 조절을 하는 편이다 보니까 한 번 먹을 때 진짜 많이 먹습니다. 근데 폭식하고 굶고를 반복을 하면은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몸이 적당한 양만큼 음식을 먹는 그 신호를 주는 게 망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폭식을 했어요. 네, 잘 먹었어요. 그 다음날에는 평소에 본인이 유지했던 그런 식단을 다시 돌아가는 거. 더도 덜도 말고 그냥 본인이 원래 했던 만큼만 하는 게 제일 좋은 대처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물 많이 마시는 건 더 중요하고요. 왜냐면 보통 한국인의 음식은 나트륨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물 무게이거든요. 폭식하고 몸무게가 늘어나면은 아니면 음식물 자체의 무게이거나 그리고 헤어라인 교정해보신 적 있나요? 요새 진짜 고민인데 어디가 좋을지를 모르겠어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헤어라인이 아까도 말했다시피 진짜 여기 안까지 이렇게 머리가 들어와가지고 4년 전만 해도 저를 그때부터 아시는 분들은 머리가 여기 정말 많았던 거를 아실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저는 이마를 확장하고 싶어가지고 그 레이저로 제모를 했습니다. 한 5번인가 뭐 몇 번 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3번인가? 그래서 강남역 쪽에서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헤어라인을 확장하는 그런 레이저 시술을 했고 처음에는 진짜 이렇게 종이 오린 듯이 정말 꼴이 웃겼는데 하고 나서 저는 후회는 안 합니다. 확실히 인상이 또 이렇게 딱 확 트여 보이고 시원해 보이는 느낌이고 이렇게 지그재그 모양으로 레이저 제모를 해주셔가지고 하고 난 다음에 뭔가 이렇게 그 면도칼로 이렇게 싹 이렇게 자른 느낌이 아니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도가 컸습니다. 정말 질문이 생각보다 많이 주셨는데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만약에 이제 또 제가 2탄을 가져온다면은 그때 또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말을 많이 하는 영상은 처음인 것 같은데 제가 좀 주저리 해서 재미가 없으셨을 수도 있겠지만 끝까지 봐주신 분들은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제가 또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